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6월 고1 모의고사 27번부터 30번 지문을 공부하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재 10쪽과 11쪽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꺼려하는 과학 지문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겁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온도가 일정한 밀폐된 용기 속에 용액을 넣고 관찰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밀폐 용기 속에 용액을 넣고 관찰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문에 있겠죠.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일치 불일치 유형의 변형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밀폐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문단을 찾고 그 문단을 통해서 27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28번, 다음은 윗글과 관련된 자료이다. 28번, 29번 두 물음에 답해라. 28번과 29번이 한 세트 문제인데요. 자, 이제 그림이 나오고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것을 딱 보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벌써 긴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지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이 나오면 지문에서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말로 찾고 그 말을 그림으로 대입시키면서 잘못된 것을 답지에서 찾으면 됩니다. 29번은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이것도 그림 속에서 그 지문 속에서의 글의 내용과 관련된 그 그래프를 찾으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30번 문제는요,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이거 그냥 바로 풀어볼까요? 30번 문제. 기억을 보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돌아오는, 자, 이거는 문맥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그 문장으로 읽어보죠. 그 이유가 물에서 증발하는 분자수와 물로 돌아오는 분자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 그대로 기억은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뭐냐. 1번부터 보죠. 그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왔다. 1번이죠. 정답 쉽게 나와요. 2번. 이제 곧 내가 발표할 차례가 돌아온다. 이건 뭐 차례나 순서 뭐 이런 것들이 돌아오는 거고요. 3번. 나는 지름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왔다. 이건 먼 쪽으로 둘러서 돌아왔다라는 거고. 4번. 우리 부서에 돌아온 것은 비난뿐이었다. 뭐 비난이나 칭찬 등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이제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것의 의미고, 모퉁이를 돌아오면 처음 보이는 집이 우리 집이다. 여기서 말하는 돌아오다라는 뜻은 어떤 장소를 끼고 돌다 뭐 이런 뜻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한 문제 쉽게 해결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을 분석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지문 첫 번째 문단. 자,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미리 넣으면 물만 끓일 때보다 끓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스프가 물에 녹으면 물의 끓는 점이 높아져서 더 많은 열을 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프를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넣은 물의 끓는 점이 순수한 물의 끓는 점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라면을 선생님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물에 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 끓는 점이 높아져서 라면을 빨리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스프를 넣은 물에 끓는 점이 순수한 물에 끓는 점보다 높은 이유는 뭐냐라고 뭐 했어요? 지금 의문을 제기했죠. 그러면 이 지문은요, 이 의문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문장이 이 글의 핵심인 거예요.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폐 용기 속에 물을 담아두면, 밀폐 용기 아까 27번 문제 밀폐 용기. 이 두 번째 문단을 잘 읽어봐야 27번 문제 풀 수 있겠네요. 밀폐 용기 속에 물을 담아두면, 밀폐 용기 나왔습니다. 물 분자들은 표면에서 일정한 속도로 증발한다. 이 과정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 그렇죠. 증발하기 때문에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V표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의 양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라 그러네요. 밀폐 용기라는 그런 환경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답이 나옵니다. 물에서 증발하는 분자수와 물로 돌아오는 분자수가 같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물에서 증발하는 분자수,
즉 증발하는 분자수와 돌아오는 분자수가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기체 상태의 분자들이 액체로 돌아오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응축. 기체 상태의 분자들이 액체로 돌아오는 과정 응축인데, 밀폐된 공기 속에서 증발된 기체 분자수가 많아질수록 응축 속도가 빨라져 결국 증발 속도가 빨라진다. 다시 말하면 결국 밀폐된 용기 안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증발과 응축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때를 평형 상태. 평형 상태라는 건 뭐냐? 저거 정리해보죠. 평형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것을 뭐라 그런다?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물의 양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평형 상태에서 증기가 나타나는 압력을 액체의 증기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서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액체의 증기압.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뭡니까? 액체의 증기압의 개념이죠. 액체의 증기압의 개념. 자, 세 번째 문단 갑니다. 라면 스프를 넣은 물은 일종의 용액인데, 용액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과 라면 합친 게 용액이죠? 용매라는 건 물이 되고 용질이라는 건 라면 스프가 되겠죠.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용액의 증기압은 용액의 농도와 온도, 용매의 종류에 따라 변한다.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 용매의 표면 전체에서 증발이 일어난다. 용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물만 있으면 표면 전체에서 증발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용액은 표면의 비활성 용질이 차지하는 부분만큼, 여기서 말하는 비활성 용질은 뭐가 되겠어요? 그 라면 스프가 되겠죠. 라면 스프가 차지하는 부분만큼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 용액의 증기압은 순수한 증기압보다 낮아진다. 용액의 증기압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보다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증발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 증발이 낮아지는 이유는 지금 다시 말하면 비휘발성 용질, 즉 라면 스프가 차지하는 그 부분만큼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증발이 낮아지고, 증발이 낮아지면 증기압도 뭐한다? 낮아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용액의 비휘발성 용질이 많이 녹아 있을수록, 즉 용액의 농도가 진할수록 표면에서 증발하는 용매 분자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용액의 증기압이 더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용액이 지나면 지날수록 표면에서 증발하는 용매 분자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증기압이 낮아진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편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증발하는 용매 분자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증기압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증발을 많이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증기압도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는 핵심 뭡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의문 제기했던 건 왜 라면 스프를 넣은 물이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더 높은 것이냐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네 번째 문단에 나오겠죠. 마지막 문단이니까요. 라면 스프를 넣은 물에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제 답이 나옵니다. 용액의 증기압 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끓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액체의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져서 액체 내부에서 기체로 변한 분자들이 액체의 표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끓는다의 정의죠. 개념이죠. 끓는다라는 말의 개념이에요. 과학적인 개념. 그러므로 끓는 점은 액체의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지는 온도로 정의할 수 있다. 끓는 점은 액체의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지는 온도. 비휘발성 용질을 녹인 용액은 순수한 용매보다 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 용액의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진다. 라면 스프를 넣은 물이 순수한 물에 비해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뭐 때문이에요? 비휘발성 용질을 녹인 용액은 순수한 용매보다 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더 온도를 높여야 용액의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진다. 바로 이거예요. 이 때문이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순수한 용매보다 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대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평지보다 액체의 증기압이 낮은 상태에서도 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27번. 자, 온도가 일정한 밀폐 용기 두 번째 문단을 잘 이제 보면 되겠죠?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증발이 계속되면 응축 속도는 느려진다. 증발이 계속되면 응축 속도는 느려집니까? 자, 응축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말했는데요. 두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밑에 다섯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밀폐된 용기 속에서 증발된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질수록 응축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진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빨라진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두 번째 문단 2번 어디 있습니까? 용액의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일정하게 유지돼.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물 분자들은 표면에서 일정한 속도로 증발한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자, 3번 평형 상태에서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는 같다. 거기에 중간에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그럼 밑에 세 번째 줄이네요. 자, 두 번째 문단 밑에 세 번째 줄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때를 평형 상태.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맞는 말이고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면 용액이 줄어든다. 맞죠?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발되고 있다라는 거죠. 증발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용액이 줄어드는 건 증발이 되는 거니까 맞죠.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번 용액의 농도가 진할수록 증발하는 용매 분자 수가 적어진다. 이것은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온도가 높아지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 용매수의 분자가 적어진다. 용매수의 분자가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문단 밑에 네 번째 줄 보죠. 하나, 둘, 셋, 넷. 용액의 농도가 진할수록 표면에서 증발하는 용매 분자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나왔죠? 그렇죠.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 읽었으니까. 자, 이것은 순수한 물만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는 이게 B가 뭐가 될 거예요? 이제 라면 스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표면 전체에서 일어나죠. 비휘발성이 없으니까.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는 용매의 표면 전체에서 증발이 일어난다. 맞고요. 나의 표면에서 B가 차지하는 부분만큼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세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비휘발성 용질이 차지하는 부분만큼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이기 때문에 맞고요. 이거 다 맞고요. 3번 나에서 B의 수가 많아질수록 증기압이 높아진다. 세 번째 문단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문단 밑에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자, 용액의 농도가 진할수록 표면에서 증발하는 용매 분자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용액의 증기압은 더 낮아진다. 틀린 거예요. 3번. 3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 4번 어디 있습니까? 가는 나보다 A의 수가 줄어들어 속도가 빠르다. 당연히 비휘발성이 없는 순수한 용매만 있는 순수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에는 당연히 증발이 빨리 일어나니까요. 당연히 맞는 소리. 자, 5번 가와나 모두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하는 A의 수가 많아서 뭐예요? 용매 분자 수가 많아지고 용액의 증기압이 높아지면서 증발이 빨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9번 이거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죠.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자, 끓는 점은 뭐가 높습니까? 가가 높습니까? 나가 높습니까? 나가 높죠. 일단 1번부터 5번 보면 지금 X축은 온도, Y축은 증기압인데 지금 나가 끓는 점이 높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1번과 2번 아니죠. 2번도 나가 높긴 하지만 결국 끓는 점은 같다라고 해서 뭐 안 되고. 자, 1번과 5번이네요. 일단 2번, 3번, 4번은 쉽게 제껴줘요. 왜냐면 나가 끓는 점이 더 높다라는 건 1번하고 5번인데 지금 보시면 보세요. 5번 보죠. 5번 증기압이 대기압. 그러니까 지금 끓는다라는 건 과학적인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 네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끓는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액체의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진다라고 그랬죠.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지는 바로 이 구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정답 1번이에요. 보도록 하죠.
지금 대기압 똑같이 여기 갔죠. 끓는 점 가는 여기, 나는 여기. 나가서 끓는 점이 높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끓는 점 온도가 여기고 더 낮은 온도에서 가가 끓고 있고 나는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있다. 정답은 1번 쉽게 나오고요. 지금 증기압은요. 가의 증기압이 나의 증기압보다 당연히 높지요. 왜냐면 아까 세 번째보다 밑으로 네 번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용액의 농도가 지날수록 표면에서 증발하는 용매 분자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용액의 증기압은 낮아진다. 용액의 증기압 똑같은 온도일 때 보시면요. 여기에 증기압이 더 높고 여기에 증기압이 더 낮죠. 똑같은 온도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1번이 맞죠.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느냐. 그 맞게 표현한 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7번부터 30번 문제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웠던 지문인 만큼 여러분들의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수정 보완하시고 사고의 오류를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등급은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